15차시입니다. 오늘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까지 할 건데, 자, 배불러. 자, 원자 반지름부터 봅시다.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잴 건가? 자, 원자, 우리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냥 여기서 재면 안 되나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 우리가 오비탈 배우면서, 자, 무한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의 경계로 삼는 거는 90%까지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나타나는 10%는 확률도 아니냐고. 맞죠? 그러니까 정확한 끝이 어딘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원자는. 그러니까 여기 봐봐. 현대적 원자몽의 오비탈몽에서는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지 않는다. 배웠었죠.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쟀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왜 안 나와? 자, 요렇게 결합하는데 이렇게 붙으면 좋겠지만, 딱 중간에 붙으면 좋겠지만, 우리 공유결합 배웠었죠. 요런 식으로 살짝 걸치는 게 더 많겠죠, 공유결합으로. 그러면은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한다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나오니까 실제 사이즈보다는 뭐 끝이 있다고 했을 때 보다는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금속의 경우, 이제 금속은 이제 공결합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원자 반지름 나트륨 결정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똑같아. 어쨌든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얘들이 바로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핵과 핵 사이 거리의 절반이 우리가 반지름을 한다. 수소, 염소와 같이 동일한 원자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비금속 원소 원자 반지름은 원자핵 거리 사이의 절반을 정의한다. 어쨌든 원자핵 사이 거리의 절반, 원자핵 사이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다 전부 이 거리에 더 절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든 반으로 하면 됩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 요인 보기 전에 주기적 변화부터 봅시다. 왜 어떻게 변하는가부터. 자, 수소 뭐가 없죠. 그 다음에 리베 붕탄질 산풀 또 없죠. 자, 뭐가 빠져있냐면은 18쪽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은 18쪽은 일단은 결합을 안 하니까 요거 결합했을 때가 정의인데 결합을 안 하니까 요렇게 정의를 못 내리겠죠. 그러면은 18쪽은 어떻게 반지름을 측정할 것인가. 얘도 있긴 있잖아. 반지름이 존재는 해요. 데이터가 있어. 근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거 댓글로 달아보면 됩니다. 자, 경향성 봅시다. 이제 주기별로 끊어.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입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1주기 뭐 한 개니까 볼 거 없고, 자, 2주기, 3주기, 4주기 보면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요거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족을 봅시다. 같은 족을 봤을 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기에서는 작아지고 족에서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족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 점점 커지고 있죠. 요걸 보는 겁니다. 자, 요걸 보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위에 있는 표지 저 설명을 볼 건데, 자, 영향을 준 요인은 껍질수, 유액자나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이거 지난 시간에 둘 중에 우선순위를 두면 돼. 문제 풀 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일단은 같은 껍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비교하고, 같은 껍질이면은 2번까지 가고, 껍질이 다르면 그냥 껍질을 끝내면 돼. 그냥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인이랑 리튬 비교하면은 문제 다르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안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 보통 묻는 거는 요렇게 아니 요렇게밖에 안 물어요. 같은 족이냐 같은 주기냐 아니면 그러니까 같은 족이라는 얘기는 주기가 다르다는 얘기고 같은 주기란 얘기는 족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충분히 문제 낼 비교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서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거랑 이거 비교 우리가 데이터를 주지 않는 이상 이거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화원은 데이터가 없어요. 웬만한 문제에 데이터가 안 나오고 실제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냥 뭐가 뭐보다 크다 이런 경향성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외워도 괜찮다는 얘기야. 화투 가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하는데 이거 아직 안 하잖아. 그러니까 화원은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껍질 수를 왜 봐야 되는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한다.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뭐야? 핵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니까 당연히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원자과 전자와 핵 사이 거리가 멀어지므로 원자 반전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죠. 껍질이 크단 얘기예요. 나 유액잖아. 잠깐 잠시만요. 자, 잠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껍질 수부터 다시 할게요. 자, 껍질 수가 점점 더 커질수록 핵이 있고 껍질 수가 점점 많을수록 핵과 껍질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당연히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먼저 발라야 어차피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껍질 내에서 1에 변하는 거니까 같은 껍질 내에서 변하는 거니까 껍질보단 영향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껍질을 먼저 보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액잖아.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하냐? 유액전화 증가한다. 나오죠? 유액전화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액전화가 클수록 핵과 원자 사이에 전기제결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유액전화가 크다는 얘기는 핵이 전자를 더 잘 당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 있더라도 이게 좀 더 안으로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증가해서 좀 더 안으로 당겨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유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유액전화입니다. 요렇게 커졌죠. 자, 원자 반지름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같은 족에서는 껍질, 그 다음에 주기에서는 유액전화 영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왼쪽 밑에가 제일 크겠죠. 원자 반지름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밑에 설명하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함으로 원자 반전이 커진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액전화가 증가함으로 원자 반전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핵이 영향이 더 커지니까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온 반지름 양이온과 음이온일 때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양이온 리튬으로 합시다. 리튬은 3개짜리죠. 양성자 3개짜리. 하나, 둘.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요. 자, 얘가 양이온이 된다. 그러면은 전작 한 개 사라지는 거죠. 전작 한 개 사라집시다.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없어졌죠. 그만큼 껍질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반지름이 작아진다. 원자보다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자, 플로린 합시다. 플로린은 9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 자,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여기 한 개 더 들어와요.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배운 식으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동결이에요. 그대로지. 근데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으니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를 해. 그리고 유액전화 어떻게 돼? 감소한다. 자, 유액전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핵의 영향,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핵의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뒤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면은 정답인데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져갖고 유액전화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진다. 이게 정답이고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냥 전자가 들어왔어.
전자와 전자 사이에 지금 7개가 있을 때도 7개 있을 때도 지들끼리 최대한 간격을 벌리고 떨어져 있었는데 한 개가 더 들어왔어. 어딘가는 간격이 좁아졌겠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얘들이 이제 옮길라니까 안 맞으니까 살짝 뒤로 벌려가지고 살짝 간격을 만들어갖고 8개를 쳐넣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결론은 전자사의 반발력이야. 반발력 때문에 가래막 효과가 커져서 아까 이건 나온 거고, 그래서 유액전하가 감소하고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알겠죠? 음이온이 되면 커지고 양이온이 되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온 반지름 비교, 요거는 같은 족 같은 주기,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갖다 덮어 씌우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일지를 막 더 헷갈려 읽으면. 자, 그래서 여기 비교해 놓은 거 있는데 요 색칠된 원이 원자, 그다음 동그란 원이 이온, 요거 점선이 음이온, 검은 선이 양이온.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변하는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온 반지름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동그라미 2번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자, 전자수가 같은 이온 해갖고 등전자 이온이란 용어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용어를 안 써. 그냥 2주기 3주기 원소들이 이런 말 있고, 그 다음에 이온이 되었을 때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르냐? 아,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의 전자배치라는 얘기는 네온의 전자 개수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웃긴 거는 얘가 이온이 되고 얘가 이온이 되면은 8개에서 10개, 9개에서 10개, 나트륨도 11개에서 여기 11개에서 10개, 12개에서 10개, 13개에서 10개.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문제에서는 결론은 등전자 이온 문제란 얘기야. 이걸 잘 파악해야 돼. 이거를 주기율표에서 잘 보이죠? 여기에 네온이 있을 거고, 요렇게 한 세트.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내기 좀 귀찮다 그러면 여기 나오겠지. 아르곤이 있고, 이 밑에 뭐가 있겠어? 칼륨과 칼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3, 4주기 세트, 2, 3주기 세트.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등전자 이온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장황하게 설명된 그 문제 번호 막 이제 뭐 15번 이렇게 있으면 15 땡땡 15점 해갖고 쭉 나온, 여기에 답이 있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특히 고3들이 실수하는 건데,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뭐 한 그래프만 봐도, 문제에 주어진 표나 그래프만 봐도 아 이게 뭘 묻는 거구나 알고 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 함정을 파놓는 거지. 여기 문제 번호 바로 앞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쌤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 그래서 요 앞부분에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용어는 어디 있냐면 단. 이거 두 개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프는 어차피 봐야 되는 거고 표도 어차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단과 요 문제 시작 부분은 안 읽어도 풀리는 느낌이 있어. 안 읽어도. 그러니까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적어도 단은 보고 가라. 단.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을 보면은. 잠깐 문제풀이 얘기했고, 그래서 등전자 이온은 어떻게 하는가? 자, 전자수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양성자 수가 다르고 원자보다 클수록 유액전하가 증가함으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또 일로 가봅시다. 또 이 식입니다. 많이 써먹죠. 자, 이번에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이거 할 거예요. O, F, Na, Mg, Al. 자, 이번 유액전하가 증가를 하고 있어. 지금 뭐야? 8, 9, Z값 8, 9, 10, 11, 12인데 얘들이 전부 이온이 됐다. 전자개수가 전부 10개란 얘기예요. 전자개수가 10개야 전부. 이 얘기는 뭐다? 가레마키 효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론은 유액 전하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액 전하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유액 전하 증가하면 반지름은 반대죠. 이쪽으로 증가. 화살표 방향이 증가합니다. 항상. 감도라서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화살표 방향 쪽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놓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전자 이온 문제에서 가장 큰 반지름 가지는 거는 산소겠고, 가장 작은 반지름은 알루미늄인 거지. 2, 3주기 문제에서 전자배치는 네온의 전자배치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3, 4주기 아르곤의 전자배치와 같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이 문장이 나온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해서 쭉 늘어놓고 그냥 주기율표 순서를 쭉 늘어놓고 누가 크네 하는 뭐 머리 쌓을 필요 없이 그냥 원자번호 순대로 쭉 적어놓고 앞쪽이 제일 크구나 보면 됩니다. 반지름 문제는. 자, 이제 반지름 문제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반지름이 다시 원자일 때 홀 전자 개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온 에너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전자 이온 문제라 해서 그냥 반지름 크기를 누가 제일 큰가?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냥 그거는 등전자 이온은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과정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순서를 찾았다. 이게 누군 찾았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제 다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제 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위에다가 여기 빈칸에 뭐 중요한 거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자, 검은색은 원자 반지름.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2의 3주기 등전자 이온 보고 있습니다. 등전자 이온 관계에 있는 놈들의 원자 반지름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작아지다가 껍질이 커지니까 커지고 다시 쭉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원자 반지름은. 그럼 이쪽이, 자, 형광펜으로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거야. 원자 반지름 봤을 때. 자, 여기가 녹색은 헷갈리겠다. 주황색. 자, 여기가 2주기고 여기가 3주기인 거 원자 반지름 보면 금방 찾아요. 근데 잘 봐봐. 양이온 이쪽은 음이온이 잘 되니까 음이온은 반지름이 커지죠. 그래프가 올라가. 같은 주기에서 똑같죠. 그 다음에 얘들은 양이온이니까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이온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그냥 쭉 연결된 그래프다. 그래서 이 그래프 문제가 좀 더 텍스트보다 그래프 내용이 좀 더 우리가 풀기 쉽겠죠. 이해가 더 편하니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꺾으면은 뭐냐? 이게 x축이 원자 번호순이거든요. 꺾으면은 x축이 그냥 랜덤이야. 아니면 원자 번호 역순으로 해놓아버리면은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온이고 이게 원자야. 역순으로 해버리면 원자 번호 역순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보란 문제를 잘 읽으란 얘기가 그냥 그래프만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온이고 이게 원자네 판단을 하면 돼. 대부분의 문제는. 근데 꼭 함정 문제 밑에 것처럼 함정을 파놓으면은 원자 번호 순서 반대로 늘어나. 그러면은 이 꺾인 게 원자고 꺾인 게 원자 꺾인 게 이온 그냥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합니다.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풀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맨날 일단은 계산 문제에서 당황을 해버리니까 제 실력대로 못 풀어. 알고 있는 내용도 맨날 틀리고 하는 게 다 계산해서 당황을 하는데 1단원을 잘하면은 화학은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왜냐면은 1단원을 잘하는 만큼 다른 2단원, 3단원을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2단원, 3단원의 유형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
1단원, 4단원을 잘하게 되면, 계산 문제를 잘하면. 근데 보통 학생들은 1단원, 4단원을 못하니까 그냥 1, 4단원만 죽어라 그냥 공부를 하니까 2, 3단원에 그 쉬운 내용도 다 못해가지고 거기서 또 탐도에 빠지는 거야. 그냥 핵심만 다다다다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 4단원 계산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 안 되면은 19번, 20번을 버리고 그냥 18개 중에 16개만 맞추자. 그러면은 깎이는 게 한 39점, 이제 그렇게 해서 16개라도 맞추면은 39점에서 40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보통 화학이 이제 수능 기준으로 하면 화학이 이제 3등급 정도 나오죠. 그거라도 받는 게 어디야. 그러다가 이제 18, 17, 18, 19, 20 뒤 페이지 4개 중 찍은 게 맞아봐. 그 등급이 점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적어도 1, 2, 3페이지 문제는 다 맞출 생각으로 화학 시험 쳐야 됩니다. 1, 2, 3페이지에서 틀리면은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3페이지까지. 4페이지는 뭐 화이팅.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차시 다음 차시에는 이온 에너지를 배울 거고, 요거도 이제 함정 문제 이제 얘기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남을 건데, 거기서 전자친화도라는 개념이 옛날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그거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